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공무직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던 선량한 시민들이 사기꾼들의 치밀한 함정에 빠져 수억 원을 잃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한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공무직 채용 확정, 면접 없이 바로 합격 가능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안정적인 직장을 찾던 김 씨는 호기심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을 정부 관련 기관의 채용 담당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우 정중하고 전문적인 말투로 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시민들을 위해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직 채용이 확정되었지만 업무 시작 전에 교육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근무 시작 후 첫 급여와 함께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내온 공문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정부 기관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김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 더욱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짜 정부 홈페이지를 만들어 김 씨의 이름으로 채용 공고를 올려놓았습니다. 김 씨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은 김 씨에게 가짜 채용 계약서까지 발송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와 복리후생 안내서도 함께 보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선 요구된 교육비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담당자는 김 씨에게 연락해 교육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추가로 보증금과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미 500만 원을 보낸 상황에서 김 씨는 이 돈마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추가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보험료, 세금, 근무복 구입비, 신원조회 수수료 등 매번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김 씨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낸 상황이라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는 총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대출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의 판단을 믿고 함께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근무 시작일이 다가오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근무지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니 그곳엔 전혀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기단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만 해도 총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사기단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실제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실명과 직책까지 도용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심지어 정부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을 악용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기관의 기밀사항이라며 비밀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변에 상의할 기회를 잃고 혼자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거부감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이미 돈을 보낸 상황에서 추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기단을 검거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전문 사기단이었습니다. 역할 분담이 철저했고 매뉴얼까지 존재했습니다. 조직 내부에는 서류 위조 전문가, 홈페이지 제작자, 전화 응대 담당자, 계좌 관리자 등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별로 맞춤형 시나리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계좌는 모두 타인 명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계좌를 빌리거나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돈이 입금되면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김 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낸 상황이라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가족 관계까지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낸 피해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거된 사기단 주범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돈의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로 송금되었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더욱 정교한 가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의 음성까지 모방해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의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무직 채용에서 절대 사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이 비밀 유지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식 채용 절차를 명확히 공지하고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 씨는 지금도 잃은 돈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경험담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선량함과 간절함을 이용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악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고 의심한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으면 일단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직 사기의 충격적인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